예, 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충북대학교 사동민 교수님께서 자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동민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저 충북대학교 사동민 교수입니다. 2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열띤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해 주신 네 분께 연사님께 감사드리고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팜을 통한 농림축산업 혁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현장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가 오늘 토론자님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력과 학력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앉으신 분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영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농식품 ICT 융합표준포럼 시설원예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이 김현태 경상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스마트팜 연구 ARC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 이지팜 연구소장 박근동 소장님이십니다. 현재 한국농식품 ICT 융복합산업협회 과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예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 50분까지 저희가 이 장소를 써야 되고 또 멀리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할 말도 많으시고 토론할 내용도 많겠지만은 시간은 꼭 엄수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은 먼저 이 토론자들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고 또는 본인의 현재 위치에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각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또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후에 앞서 진행된 발표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어에서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꼭 질문하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본인의 소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재원 박사님께서 한 3분 동안 오늘 들은 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스마트 농업 쪽에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바이엘이나 아니면 존디어사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을 빨리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중에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일단 말씀을 오늘 발제를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 굉장히 농진청의 농식품부에서 많은 과제를 하고 다부처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플랫폼 자체가 빨리 이게 구축이 돼야만 그 위에 서비스들 기술들이 빨리 탑재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 기업들을 그나마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많이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앞에 말씀하신 뭐 스마트 온실, 축산, 뭐 노지 모든 곳에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다른 이미 기존의 타 분야, 다른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큰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런 기관들과 같이 개발한다면 단기간에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수집도 천천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서 플랫폼 쪽에 오픈을 시켜줘야만 그 기업들이 서비스
그 기술들 빨리 개발해서 탑재시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우리나라에 가능한 부분에 가능한 저가격에 빠른 속도로 설치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오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션 개념의 어떤 것들을 빨리 심어서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박사님께서 플랫폼 구축과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태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네, 경상대학교 김현태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토론에 참여한 이유는 아마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현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차장님께서 3분으로 자르라 그래가지고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한 1, 2분 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대학교는 진주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 때는 이제 SRT 타고 이제 수서에서 왔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떤 저희들 스마트팜 관련돼 있는 어떤 대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결국은 오늘 네 분의 발표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관련 학회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거고 데이터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생체 데이터하고 환경 데이터하고 기본 경영 데이터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경 데이터는 이미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생체 데이터 확보 부분에서 아직은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경영 데이터의 확보는 사실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내놓지는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혹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부분이 혹시나 가능성이 있다면 공론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확보뿐만 아니고 그 데이터의 신뢰도 4차 산업혁명의 키는 데이터의 신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논리도 나중에는 그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이 하나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산업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 R&D도 이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발전할 수 있는 제가 작년에 이제 외국 학회를 갔을 때 그 학회에 발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또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사람들이 기업이 만든 기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학회라든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셨듯이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R&D 쪽 저희들 스마트팜 R&D 쪽도 실제로 기업이 만들어 놓고 있는 제품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이제 그게 괜히 이제 중복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게 편리성이나 또는 안정성, 생산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안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 어떤 형태로든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 결국은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했는데 수요가 안 일어나게 되면 이게 과연 이제 농민 입장에서라든지 어쨌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 이 R&D 쪽이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성장 포럼 관련돼서 스마트팜의 미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한 분이 마지막에 기후 변화라는 얘기를 키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저희들 미래에 굉장히 외부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스마트팜하고 기후 변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그렇게 기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앞에 말씀하신 김재영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 특히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는 R&D 추구할 때 기후 변화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셨고, 또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경제성 분석 없이 타당성 있는 경제성, 즉 농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농업의 경제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집팜 박은동 사장 연구소장님께서 계속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집팜 박은동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여러 분야가 있었지만 우선 유통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집팜도 데이터 농업을 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0년에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기도 하고 그 길을 좀 18년째 쭉 해왔는데요. 데이터 농업이 좀 쉽지만은 않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포럼처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의 대부분의 물량을 보면 산지에서는 보면 산지 유통센터라든가 LPC, RPC 이러한 조직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러한 물량을 오늘 발표 자료에도 보면 도매 시장으로 54% 정도가 거쳐가고 있고, 또 나머지 물량들은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 조직을 통해서 또 유통하는 구조들 뭐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조직화되어 있고 규모화되어 있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런 경영체를 우선으로 정부화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유통센터에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ERP라든가, 또는 작황, 보통 이제 여기 ERP에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품질 관리 요원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작황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품질 관리하고 병해충을 관리하고 지도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또 통해 가지고 저장하고 예능하고 예근하고 또 저장 기간을 포함해서 수급 예측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데이터 농업화, 데이터 농업에 기반한 산지유통센터 관리가 됐을 때 경쟁 포인트도 올라갈 것이고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축적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 거점 APC만 보더라도 400개 이상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쌀은 거의 100% RPC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LPC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부족한 연구를 하고 또 기술이 집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데이터 얘기가 좀 앞으로 양승호 박사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장치 기반 농업에서 데이터 농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디바이스 간의 장치 간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표준화라든가 이런 이슈들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러면 장치들 간에는 서로 다른 외국어를 쓰고 있거든요. 각자의 기업들이 디바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치들은 분명히 데이터를 내오고 있는데 다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게 되면 대화가 안 되면 통역을 쓰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갖춰가는 작업들, 아니면 옛날의 흐름처럼 에스페란토라든가 그래서 국제어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바로 표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농업이 좀 더 쉽게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26종 이상의 표준 농업 관련된 표준 등록도 되어 있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제가 현업에서 보는 느낌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표준을 등록해야 되는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방 되더라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어진 현실이랑 괴리되어 있는 표준들이 26개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장시간에 소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가기 위한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하면 개수를 늘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서 얼만큼 실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포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갖춰진 조직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데이터들이 서로 이해하고 기계 장치들이 서로 이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 농지청 같은 경우에도 여러 병해충 기술이라든가 가격 정보, 소득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기계가 알아먹지 못하는 정보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서, PD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기계에다 밀어 넣어서 뭔가 분석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계가 사람이 가진 만드는 정보도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만들고 기계도 기계끼리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데이터 농업이 좀 더 눈앞에 훅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건동 소장님 감사합니다. 또 역시 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그 양적인 것도 있지만 정확도도 중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데이터가 표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디바이스 간의 소통이 좀 쉽게 이루어져야만 빨리빨리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적지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적인 적응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관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정성관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통신 쪽을 원래 주로 연구를 하면서 뭐 IoT 디바이스나 이런 쪽을 주로 연구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제 미래부에서 농업 분야 쪽에 관련된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뭐 농림식품축산부나 혹은 이제 농업의 현장에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협동조합 이런 데들을 갖다가 좀 같이 만나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기술과 실제로 현장의 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구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스마트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원내 이제 다른 창업 기업들과 같이 연계하면서 스마트팜 쪽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입됐었을 때 뭐 생산성의 향상이나 혹은 노동력 절감 혹은 뭐 생산 품질의 개선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스마트팜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농업 쪽의 혁신을 갖다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진행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실 그런 파생 거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기후 변화 대응이나 혹은 국내에서 인구 노령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도 스마트팜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은 그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접목을 시켰었을 때 그 기술을 수용하기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걸 좀 느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팜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중대형 농가들 보다는 상당히 소농이나 아직도 사실 이제 고령화돼서 기술을 갖다가 수용하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런 상황들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을 갖다가 고려하는 이게 사실은 하이테크는 아니더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적은 규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측면 쪽을 갖다가 고려를 하는 게 국내 현실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농산품이라고 하니까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육이 되고 재배돼서 그게 수매되고 해서 유통이 되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IT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이렇게 표준화된 것들을 가지고 재배 환경들 뭐 재배 업무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출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면 정보가 다 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 농작물을 재배하시거나 혹은 이제 출하 혹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미 수십 년째 뭐 혹은 그 이상 동안 사실은 해오던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각 똑같은 품종도 하시는 농가들이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도 완전히 상이한 업무 체계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이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유연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사실은 R&D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R&D 방향이 좀 그렇게 가기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도 사실은 저희가 원래 데이터 쪽을 관련돼서 많이 좀 해오고 그걸 갖다가 사실은 중시를 했었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켰다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그 정보는 누구한테 갈 수 도움이 되는 가치일 거냐. 사실은 스마트팜을 한다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는 생산지의 생산 농가들의 수익 향상 혹은 이제 뭐 생산성 향상, 그래서 결과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1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실제로 농가가 얻어들이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마진율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유용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나 혹은 유통 단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혹은 소비자들한테 정말 가치 있게끔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약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데이터 활성화, 농업 데이터 쪽의 활성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특히 더 좋은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좋은 시스템의 결과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과연 진짜로 농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또 그 현장과 즉 농촌이 되겠죠. 현장과 연구하시는 실험실 간의 괴리가 있다. 아무리 하이테크를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시스템이 없으면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혜택이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시간을 딱 지켜서 토론해 주신 네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토론하시는 토론자님들께서 아까 발표하신 데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들께서 토론자님들이 한 말에 대해서 좀 붙여주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그 수집을 누가 해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에 우리가 선진 사례라고 보고 있는 그 사례들의 데이터는 다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로 분석해낸 결과가 그 기업의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고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수집되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수집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김정 박사님, 애틀리 김정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나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나 그런 통신 이런 표준화는 기관에서 공공 영역에서 수행할 부분인데 그 실제로 데이터를 획득해서 분석해서 그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업 부분에서 그 진짜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에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표자님들께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ICT 융복합 산업협회 지금 이제 부회장을 맡으면서 스마트팜 업계 지금 표준화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끌고 있습니다. 표준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들로서 이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과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빅포스라고 해서 빅데이터 수급 예측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노지채소 중심의 수급의 어떤 예측 알고리즘을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데이터는 얼마나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냐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라기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확한 데이터가 그러면 그 단순히 이제 재배나 스마트팜을 위한 그리고 양액기에 뭐 비료 주는 거 또는 수분 물 주는 거 이러한 어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연결하려면 사실은 판매 데이터와 그걸 통한 그러니까 유통 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학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다 빠지고 데이터 중요성만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데이터냐 그리고 무엇을 위한 데이터냐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잡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그 데이터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야는 그하지만 축산 분야는 사실 저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수혜자가 상당히 그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가축 관리라든지 사양 기술이라든지 육종이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 수혜자는 반드시 그 축산 농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규격화, 안정화가 되어 가지고 소비자가 반드시 그 혜택을 보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축산 분야는 더욱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산 분야 또 말씀해 주시죠. 양식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 수혜자가 누구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1차적으로는 그 양식 어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양식법이 도입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약간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기 뭐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에서 양식을 하거든요. 근데 양식하는 오퍼레이터들이 다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있고요. 원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 그 양식을 하게 돼요. 뭐 자동화 측면에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그 만일에 이제 양식을 하는 그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자동화됐을 때 뭐 예를 들면 한 30대 아주머니들도 가가지고 양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화가 된다면. 지금 양식 현장에서는 몸으로 다 이렇게 하고 축산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양식 데이터가 양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것처럼요. 그 데이터의 이제 최종적인 수혜자는 양식 어민가 그리고 양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모두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아마 축산하고 양식은 수산 양식은 또 수혜자가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혹시 또 데이터 강조하신 김재영 박사님이나 정성관 박사님 한 1분씩 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추가적으로 저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도 됐다가요. 그냥 데이터가 농민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요. 플랫폼 위에 서비스 기술을 탑재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A 지점이 있는데 사실 20km 떨어져 있는 지점의 데이터를 알 필요가 있느냐? 알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병해충의 어떤 전이 되는 방향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크로 그리드 상태의 어떤 정말 많은 정보를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소형화시키는 기술은 어차피 향후에 지금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를.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뢰성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 예. 아까 그 데이터의 수집 주체가 사실은 국내는 약간 관주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사실은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산 분야나 혹은 축산 분야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잘 이런 데이터 플랫폼으로 수집을 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돼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농업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플랫폼을 거쳐갖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와닿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강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관이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이제 관주도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도 뭐 농업 분야 쪽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축산업이나 혹은 이제 수산물 같이 품질 관리가 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농산품의 뭐 갭 인증이나 이런 식의 뭔가 인증 절차를 갖다가 얻으려고 할 때만 사실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작황을 갖다가 정보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생산성을 유출하고 그러니까 개선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잘 못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R&D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국내 환경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싶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소농이나 혹은 노지주 재배에 조금 맞춘 형태의 기술 개발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이나 김현태 교수님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데이터 부분에서 저도 뭐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건의 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농업 쪽에서 가장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는 저는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측센터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달 다음 달에 돼지고기가 오를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측이라는 것이 중요한 민간이 할 수 있는 돈벌이 사업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공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정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측 사업이라는 게 농업 관측이라는 사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래서 제대로 관측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관측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걸 민간이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 걸 공공 데이터로 공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경연의 많은 스카들이 만들어진 연구 모델들을 공개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 같은 데서 응용을 만들어 가지고 박근동 모델로 해서 못하면 한번 깨져보고 이런 게 시장에서 나와야 관측이 힘을 본다고 봅니다. 그 데이터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센서 데이터라든가 뭔가를 더 넣어가지고 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고 민간의 영역과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됐을 때 농업 정부와의 생태계, 데이터 농업의 생태계는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드립니다. 예, 지금 데이터 얘기가 나오면 결국 이제 데이터 양하고 그 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센터에서 ARC 스마트팜 연구센터에서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나놓고 그 센싱하는 그 하우스가 있고 축사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다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지점이라도. 결국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단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결론 내고 거꾸로 돌아가서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류를 찾는 게 맞는 건지 먼저 좋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론화시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빨리 갈 것 같으면 좀 어설픈 데이터라도 빨리 통합시키고 정리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의 표준화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그런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일단 데이터의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R&D가 진행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님, 토론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는 총정 쪽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좋고 토론하신 분에게 질문하셔도 좋고 또 하나 또 지정해가지고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받아들이기 쉽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이제 앞에서 네, 마이크 가졌으니까. 네, 저는 안면 배지를 만드는 한국 UR미디어의 이영주 사장입니다. 저는 25년서부터 전서부터
국산 안면 배지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제가 가장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얼마큼 가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안면을 하다가 코코피트가 유행을 해서 코코피트도 스리랑카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팜 하니까 각 연구소에서 그 코코피트 배지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수입을 하는 거가 취입하고 그 다음에 피트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급을 해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가서 보면 요즘에 수분 센서를 그 생태 데이터를 잴 때 pH나 EC나 함수율이나 코코피트 생산자마다 전부 틀립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까 김현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왜 온실마다 틀리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는 그 비율이 그 생산하는 코코피트를 생산하는 사람이 취입하고 피트하고를 비율을 얼마로 8대 2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취입이 어떤 사람은 깍두기만큼 쓸고 어떤 사람은 모래알처럼 쓸어서 그 비율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그 안면을 균질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서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이것을 추진하는 거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팜을 하기 전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30초에 좀 마무리해 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배지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그 환경 생태 데이터를 잡으려고 그러면 배지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재료가 다르니까 농자재의 재료가 다르니까 지금 표준화가 시급하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는 똑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받아드리고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김현태 교수님. 제 이름이 중간에 그런 데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의 말하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는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저기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생체 데이터, 환경 데이터, 경영 데이터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경 데이터 자체가 가장 많이 지금 수집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전체적인 캘리브레이션이 좀 덜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배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결국 이제 쭉 어디에서 수집할 거냐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기업하고는 또 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여기서 어떤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든 저렇든 그런 각각 기업의 그 배지에 관련된 기초 데이터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 시설원의 시설 온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체 데이터 가운데에서 배지의 함수율이나 배지의 EC라든지 pH 부분도 표준화에 통일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의 기술총괄부 기술고문 오민환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왜 왔느냐? 저는 이제 이 IOCT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농수산 쪽에 관심이 굉장히 있어서 전시회에 가 보니까 매년 그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자님들을 교재를 보고, 야, 이게 농업이 완전히 비행기구나. 이 시스템 자체가 자전거도 있고, 한 사람이면 자전거, 5사람이면 자동차, 700명이면은 그 비행기를 만들거든요.
각각의 규모와 기술 수준이 다른데 이 기술 수준을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이냐, 그다음에 그 규모를 얼마까지 할 것이냐, 기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R&D를 몇 년 기간에 할 것이냐 하는 그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숫자화해서 입력을 시키는 방법이 이 산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서도 그 20-30년 동안 전문가의 그 생육 상태를 숫자로 1에서부터 5까지 이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정량화하는 것을 R&D 상에서도 기준값을 이렇게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그런 부문도 있었으면 하는 거 하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에너지 전문가로서 제가 그 코이카 사업을 한 실적으로서는 그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70%가 국가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농가에서의 생산이 같이 융합돼서 이렇게 그 농민 자체로 생산성을 향해서 경제성을 작업하는 그런 자립 모델을 하는 것을 꿈을 갖고 한번 여기에서 농수산도 이렇게 에너지와 농수산과 생산과 관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면 좀 어떠냐,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이 아마 그동안 농업 기술이 조금 더뎠던 딴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고 너무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속도를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데이터 하나 두 번째 똑같이 또 데이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게 컴퓨터는 1과 제로를 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정성이 아니고 정량화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데이터 커렉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는 일단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 지표를 표준화시켜야 돼요. 1부터 5도 있고요, 1부터 10도 있고 숙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을 표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표준화되고 난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먼저 돼야 되는 게 그 품질 지표에 대한 그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게.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는 좀 질문하실 때 어느 분한테 질문한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준비를 하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지금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크게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분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뭐 이제 기업에서 오신 두 분 중에 이제 뭐 아무 분이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저 정성관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농민들이 느끼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가서 스마트팜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창문 열고 닫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는 제가 뭐 주로 컨트롤하는 게 뭐 창문 개폐인데 이제 과연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데이터 수집, 그리고 앞으로 더 하이 기술, 더 높은 기술, 과연 이게 농민들 상대로 보급을 하는 데 목표로 삼는 게 적당한가? 일단 한 가지랑, 그리고 이제 이제 농장에 가 보면은 길 하나 건너서 바로 인접한 논밭 시설인데도 기후마다 특이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어떤 쪽은 완전 그늘져 있는데 어떤 쪽은 햇볕이 정말 강하고. 근데 이런 이제 스마트팜 데이터 컬렉팅해서 그거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역적 특이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저도 지금 한참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연구하는 쪽에서 어려움을 발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발표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걸 과연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의 데이터를 충분히 처리할 만한 능력이 다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그 표준화 자체는 그냥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 지어지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마다 다 코드를 가질 수 있고 각각마다 다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 결국은 이제 농업이 사실은 다른 산업보다 늦은 가장 큰 이유가 그 주기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보다는 사실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결국은 이제 농민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선 얼마만큼 경제성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경제성을 갖는가를 갖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얘기하면 그러겠지만 그래서 바코드라든가 이런 걸 표준화시켜서 사실은 그 표준 바코드도 사실은 바코드가 표준화돼서 우리가 획일화된 그런 규격이 아니라요. 다 거기에 나온 농산물마다의 고유의 시리얼 번호를 갖고 어느 생산자가 생산을 했느냐를 갖고 가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좀 깊게 들어가면 뭐 GS1 코드가 이제 뭐 DNS를 통해 가지고 마치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자기 주소를 갖듯이 그런 어떤 주소를 갖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건너편 농장이 뭐 거기는 햇빛이 되게 잘 들고 여기는 뭐 되게 바람이 잘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특이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유통을 하니까 생산에 대한 어떤 유통 결과를 보면 결국은 어느 출하주의 어느 생산자, 홍길동이 생산한 사과냐 아니면 저쪽 논에 있는 뭐 김길동에 있는 뭐 사과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거를 굳이 표준화할 이유는 없고요. 그 가격 자체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화를 갖다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하신 연구자분께서의 고민은 농민들 상대하다 보면 뭐 저도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제가 요즘에 어떤 지역의 포도 농가들에게 한 60농가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이제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데 그저께부터 보급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통신 비용을 좀 내달라고 한 달에 4,250원 왜 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몇몇 농가께서 전화를 주셔서 왜 농민에게 돈을 내야 되나 저는 무시합니다.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그 깊은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와 현실을 접목시켜 가는 부분에서는 보통 연구라고 하면 저도 뭐 박사 공부하고 가는 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실험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잡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하는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민들과 소통이 명확하게 되고 할 때 좋은 연구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 그 지역적으로 이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날 때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해결해서 저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아까 말씀드린 포도 농가 쪽이 한 2년 정도 써셨던 분들이 계세요. 뭐 토양 수분을 해서 관에서 다 100% 보조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하니까 이런어치 도움도 안 됐다.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토양 수분 센서가 15도라고 지금 수분 함량이 15%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물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되는 건지 이걸 알려줘야 내가 뭘 도움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조차도 앞으로 농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게 같이 가줘야 농민들이 자기 돈을 더 내겠다는 결심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토양 수분을 농장에다가 깊이별로 10cm별로 쭉쭉 박아가지고 비용을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농가들 유료 서비스하는 데가 생기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면들이라든가 이렇게 바라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농민들에게 토양 수분이 15%면 알려줬지 이때 되면 여러분 토양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정도의 제 수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 농민들에게 제값받고 스마트폰을 공급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15%면 물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게 산학협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분한테 질문하신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사장님하고요, 정 교수님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유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요, 경상북도 영천의 청통면 아주 촌입니다. 한 200가구 사는데요. 저희는 전부 농업입니다. 축산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 동네에 청년회장이 78살입니다. 전부 다 고령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기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분들은 좋은 물건을 맛있게, 예를 들면 사과하면 사과, 자두를 생산을 해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힘을 남기나 그것뿐이 생각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제 올리오브라는 데 하는 일은 SNS를 이용해서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소개를 해서 파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면 또 2% 띄고 카드 뭐 띄고 이렇게 띄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농민까지 이렇게 바로 유통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같으면 예를 들면 사이소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농협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게 SNS를 통해서 파는데 이런 시스템이 뭔가 통과할적으로 되는 데가 없고 이거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해줬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농업이 식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 성격이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만큼 음식에 대한 관심이,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와 유사한 형태 SNS에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먹는 음식이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과정부터 이걸 쭉 보여주면서 그게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이 정말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네이버에서 이미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각광받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밤새도 토론이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꽤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총론적인 논의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젠 강론적으로 가서 오늘 나온 말처럼 정말 데이터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고, 또 누구를 위한 작업이냐는 것도 경제를 해야 되겠고,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될 것 같고,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마 충분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오늘 충분히 돼 있고, 강론에 대해서는 아마 또 한 번에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야별로 하는 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유통, 농업, 수산, 축산 너무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민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도시민, 즉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농촌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모든 분야가 여러 가지 각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융합적으로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오늘 과제 자리를 만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농업의 새로운 에이전다 선발이 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스마트팜 기반 농림축수산 생산 시스템의 현장 착근과 유통 소비 영역으로 확산 방향에 대해서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농기평 오경태 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농기평 원장입니다. 오늘 뭐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 사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시고 우리 또 플로에서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기평 원장이 된 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작년에 이 포럼을 제가 4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참 작년보다 굉장히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참 많이 느꼈는데 사실 작년에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머징하면서 패시네이팅한 얘기인데 그걸 떠다니는 얘기를 우리 농업 쪽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좀 연결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예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서 사실 예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고 원래 그 본격적인 지금 추진 중인데 오늘 논의 사항은 그런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실제 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전직이 농림부 관료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의가 정체가 돼가지고 돈으로 반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저 앞에 계신 이기재 교수님이 우리 저 농식품부의 농가의 위원장이시고 우리 또 포럼의 대표였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포럼을 이끄실 건데 이번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오늘 사실 이 행사는 작년과는 다르게 인터넷 생중계도 하고 앞에 보시지만 동영상을 다 촬영하십니다. 촬영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논의된 사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좋은 말씀은 밑줄 짜줄 거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다시 쭉 이제 계속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17회 농림식품 미래성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